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오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죠. 자료 제출이 미비했다 또는 아들 학폭 문제 등등 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이동관 후보는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듯한 그런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 제가 오늘 그 중계를 지켜보다가 솔직히 화가 났어요.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아니 질문하는 야당 의원들도 정말 답답한 게요. 답변을 할 차라리 시간적 여유를 두고 뭐 핵심적인 질문을 하든지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하려고 하면 계속 자르니까 그 질문만 쏟아내던데요. 이동관 그 후보자도 나 답변 좀 합시다. 결국은 시간 때우기 아니냐. 제가 보면 시간 때우기 아니냐. 오히려 가령 야당 대표 같으면 야당 대표 같으면 필요한 그 질문 필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질문을 나 마이크가 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너무 흥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말씀 이어주시죠. 필요한 질문을 좀 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렇습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된 것이 공영방송을 권력이 장악했다는 거잖아요. 이 공영방송의 권력을 장악해서 그 가령 어떤 특정 신문에는 주요 프로그램 진행자 3사람의 얼굴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장악해서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 그러면 야당 국회의원 같으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가령 이렇습니다. 가령 이동관 후보자가 앞으로 방통위원장이 되면 이런 공영방송에 이런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당신이 말하는 평평한 방송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쪽으로 기울어지게도 하지 않고 평평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을 쓰겠느냐. 뭐 사장을 압박하겠느냐 아니면 당신이 가서 뭐 직접 진두지휘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물어봤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이고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 재질문을 하면 정말 국민이 가려워하는 곳을 끌을 수가 있을 텐데 오늘 가령 학폭 문제만 하더라도 그래요. 아드님의 학폭 문제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면 또 2차 질문을 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마이크가 열려있는 동안에 본인이 국민들에게 더 많이 노출이 돼야 되니까. 어필하고 싶은 것도 있었겠죠. 목표가 그거란 말이에요. 목표는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건 통과 의뢰예요. 어차피 임명할 테니까 통과 의뢰니까 나는 오히려 이렇게 내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얼굴과 내 이름을 각인을 시키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제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씁쓸하네요. 참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자, 지금 말씀하신 학폭 문제에 이 후보에 대한 해명도 좀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아들을 불러 10번을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10번을 물어봤는데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더라. 아들의 말이겠죠. 솔직히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다. 또 물론 그렇다고 학폭이 없었다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답변이 학폭이 없었다는 아닌데 또 사실이 상당 부분 아니다. 참 애매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아마 가장 그 입장이 곤란했던 사람이 이동관 후보자일 거예요. 이 본인으로서는 가령 그 아드님의 학폭 문제가 이런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마이크 앞에 앉아서 온 국민 앞에 이 그런 것에 대해서 참 변명을 해야 되니까 솔직히 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요 총리든 장관이든 개각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후보자를 찾지를 못해요. 좀 괜찮은 분이 있다 싶어서 가령 대통령 임명권자가 직접 얘기를 해도 아주 손사래를 친답니다. 저는 하지 않겠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만 난두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 자식들까지 온갖 게 다 까발려지니까 이러니까 나는 장관이고 총리고 다 싫습니다. 이건 이 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정부, 전 정부도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청문회를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이냐. 정말 미국처럼 인사청문회가 광범위하게 벌어지는데도 이 도덕에 연관된 그 문제는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정책은 거의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문회는 이건 망신주기 청문회로 완전히 전락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우에
가령 그 이동관 후보자는 이렇게 망신을 쭉 당해서 학부 문제가 이미 다 노정이 됐잖아요. 언론에서도 다 네네. 그 뭐 까발려진 거니까. 예. 그리고 전학을 가게 된 경위부터 시작해서 왜 이동관 후보자 아드님은 이래놓고 인류대학에 그대로 진학을 했느냐, 뭐 온갖 문제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 자식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제가 보기로는 장애를 받을 정도로 온갖 게 다 까발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령 방통위원장이 돼 본들 나는 뭐 본인이 명예롭다고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네. 앞으로 아마 이 문제는요. 나는 윤석열 정부에서 나는 이 인사청문회 문제는 미사청문회 무용론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나는 좀 바로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가령 꼭 필요한 부처, 예. 가령 이 내각에서도 기재부라든가 뭐 국방부라든가 외교부라든가 이런 몇몇 장관들은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리고 국정원장 같은 네. 경우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예. 나머지 장관들은 이 전문성만 있다면 네. 그냥 넘어가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 앞으로 좀 힘들지 않겠느냐. 예. 인사청문회를 망신주기 청문회로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또 어찌할 수 없을 겁니다. 예. 그래야만 본인이 이름도 알리고 얼굴을 알릴 테니까 네네. 특히 지금처럼 총선을 불과 한 8개월 정도 앞두고는 더더욱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그걸 지켜보면서 정말 참 답답해요.